새벽 5시 32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 시각. 한 건물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탁! 스프레이 캔에서 뿜어져 나온 가스가 불꽃과 만나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쾅! 하는 폭발음. 순식간에 방 전체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비명소리가 건물을 가득 메웠습니다. 5층짜리 건물의 주민들이 황급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복도는 이미 검은 연기로 가득했고 계단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30대 여성 지혜 씨는 5층 창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불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순간 사다리가 창문에 닿았습니다. 손 잡으세요. 소방관의 손이 그녀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1분만 늦었어도, 아니 30초만 늦었어도 지혜 씨는 의식을 잃었을 겁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소했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 단 한 마리의 벌레를 잡기 위한 행동이 8명을 병원에 보내고 수십 명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으며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집에 스프레이형 제품이 있으신가요? 살충제, 헤어스프레이, 파스, 방향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스프레이 제품들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2024년 9월 어느 날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주택가. 5층짜리 상가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1층은 상가, 2층부터 5층까지는 주거공간. 12가구가 살고 있었죠. 그날도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하고 밥 먹고 TV 보고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이 건물이 아비 규환의 현장이 될 거라는 걸. 2층에는 25살 민지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이었죠.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회사 다니고 퇴근하면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주말엔 친구들 만나고. 그날 저녁 민지 씨는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책상 위로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민지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가까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바퀴벌레였습니다.
크고 검고 빠른 바퀴벌레. 민지 씨는 바퀴벌레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악!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퀴벌레는 책상에서 벽으로, 벽에서 바닥으로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안 돼, 저놈을 여기서 놓치면. 바퀴벌레가 어디론가 숨어버리면 밤새 잠을 못 잘 게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며칠 동안 불안에 떨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잡아야 돼. 민지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바퀴벌레를 잡을 만한 게 필요했습니다. 살충제? 없었습니다. 원래 집에 두지 않았거든요. 바퀴벌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신발? 너무 느렸습니다. 바퀴벌레는 너무 빨랐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스프레이형 파스. 며칠 전 어깨가 아파서 샀던 거였습니다. 쿨링 효과가 있는 파스 스프레이였죠. 이거면 되겠다. 민지 씨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바퀴벌레는 지금 벽 구석에 멈춰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지금이야. 민지 씨는 파스 스프레이를 바퀴벌레를 향해 뿌렸습니다. 치익. 시원한 스프레이가 벽을 적셨습니다. 바퀴벌레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스프레이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보인 건지. 더. 민지 씨는 계속 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방 안이 파스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바퀴벌레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구나. 민지 씨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되지 않을까? 민지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촛불 같은 거 켤 때 쓰려고 하나 갖고 있었죠. 라이터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바퀴벌레는 여전히 벽 구석에 있었습니다. 스프레이를 맞아서 그런지 조금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좋아, 지금이다. 민지 씨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캔을 들었습니다. 두 손에 하나씩. 왼손에는 라이터, 오른손에는 스프레이.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라이터 불꽃을 가까이 대면 화염방사기처럼 불이 나가겠지. 그럼 바퀴벌레를 한 방에 태워버릴 수 있을 거야. 인터넷에서 본 적 있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으로 그렇게 하는 영상을요. 하지만 민지 씨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스프레이 캔에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기엄금, 인화성 물질 주입,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금지. 하지만 누가 그런 걸 읽나요? 급한 상황에서 민지 씨는 바퀴벌레를 향해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동시에 라이터 불꽃을 가까이 댔습니다. 치익. 스프레이가 분사됐습니다. 그리고 탁. 불꽃과 만났습니다. 순간 민지 씨의 눈앞에서 엄청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헉! 민지 씨는 깜짝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스프레이 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스프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분사 버튼이 눌린 채로 고정된 겁니다. 치익. 스프레이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남아있던 라이터 불꽃,
아니, 이제는 바닥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길이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쾅!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스프레이 캔 자체가 폭발한 겁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침대 시트에 불이 붙었습니다. 커튼에 불이 붙었습니다. 책상에 불이 붙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민지 씨는 황급히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이불을 집어들고 불을 덮으려 했지만 이불마저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냄비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불에 부었습니다. 칙! 물이 불에 닿으며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은 너무 빨리 번졌습니다. 냄비 하나로 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방 전체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민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119입니다. 신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불이야. 집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민지 씨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침착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세종시 행복구금동 123번지요. 빨리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민지 씨는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복도로 불길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던 불과 연기가 출구를 찾아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위층으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그리고 불도 따라 올라갑니다. 3층에 살던 대학생 준호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뭐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층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준호 씨는 황급히 옷을 집어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이미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계단으로 가려고 했지만 계단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못 내려가겠는데? 4층에 사는 노부부도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보, 뭔가 타는 냄새 안 나요? 그러게. 이상하네.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빨리 나가야 해.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빨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업을 테니 빨리.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계단으로. 하지만 계단 쪽을 보는 순간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시작된 불이 이미 계단을 타고 올라온 겁니다. 안 돼. 못 내려가. 옥상으로 가요. 준호 씨가 외쳤습니다. 그는 3층에서 올라와 4층 노부부와 마주친 상태였습니다. 빨리요. 세 사람은 옥상을 향해 뛰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업고 있어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층. 30대 직장인 지혜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119 불렀어요?
빨리 나가.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 지혜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검은 연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으로는 못 나가겠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불길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제발 빨리 와. 하지만 불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방문 틈새로 연기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빨리.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건물 앞에 섰습니다. 소방관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인원 파악. 건물에 몇 명 있어? 2층부터 5층까지. 10명 정도요. 민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밖으로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손과 팔에 화상을 입었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다리차 준비. 소방관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옥상에 3명. 누군가 외쳤습니다. 3층 준호 씨와 4층 노부부가 옥상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5층 창문에도 지혜 씨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1팀은 옥상, 2팀은 5층 창문. 사다리차가 두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옥상으로 한 대가 올라갔습니다. 손 잡으세요. 소방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 씨가 먼저 탔습니다. 그리고 노부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소방관의 차분한 목소리. 1명, 2명, 3명. 옥상에 3사람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다리차는 5층 창문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혜 씨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연기가 가득 들어왔습니다. 창문 쪽으로 피했지만 연기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정신 차려. 조금만 더. 손으로 창틀을 꽉 잡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30초만 버티세요. 소방관이 외쳤습니다. 30초.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혜 씨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연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안 돼. 지금 쓰러지면 버텨야 했습니다. 사다리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5m, 3m, 1m. 손 잡으세요. 소방관의 손이 지혜 씨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지혜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방관의 손과 닿았습니다.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소방관이 지혜 씨를 사다리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지혜 씨의 의식이 끊겼습니다. 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의식 없음. 빨리 내려갑니다. 사다리가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지상에 도착하자마자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산소 마스크. 지혜 씨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몇 초 후. 지혜 씨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의식 돌아왔어요.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지혜 씨는 살아났습니다. 간발에 차였습니다. 소방관들은 4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건물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특히 2층과 3층은 거의 전소됐습니다. 벽은 검게 그을렸고 창문은 모두 깨졌고 가구들은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4층과 5층도 연기와 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소방 호스에서 나온 물이 아래층으로 쏟아져 내려가면서 집기들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1층 상가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어 들어왔고 연기로 인한 그을음이 가득했습니다. 피해액, 예상 피해액은 약 3억 원. 건물 복구 비용, 집기 손실, 상가 영업 손실 모두 합치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피해였습니다. 총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먼저 불을 낸 당사자 민지지. 그녀는 양팔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을 끄려다가 화상을 입은 겁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5층의 지혜지. 심각한 연기 흡입으로 의식을 잃었었습니다. 폐에 손상이 있었고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회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몇 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4층의 할머니. 연기를 많이 마셨고 대피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입원 치료 중이었지만 역시 생명에는 지장 없었습니다. 4층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업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연기로 인한 호흡기 손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3층의 준호 씨. 가벼운 연기 흡입과 대피 과정에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경미한 부상이었고 당일 치료 후 퇴원했습니다. 그 외 다른 주민들 3명이 추가로 연기 흡입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고 당일 퇴원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라는 말을 쓰기엔 너무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 12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린 사람들. 저희 집은 3층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옷 한 벌, 사진 한 장. 아무것도. 한 주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딸 돌 사진, 결혼식 앨범, 할머니 유품. 다 타버렸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또 다른 주민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1층 상가 주인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사를 못하겠어요. 건물이 이 상태인데 언제 복구될지도 모르고 월세는 어떻게 하고 직원들 월급은. 경제적 피해는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만 심리적 피해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혜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말했습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때가 생각나요. 연기가 들어오고 숨을 쉴 수 없고 이제 높은 곳에 가는 게 무서워요. 혹시 또 불이 나면 어떡하나. 밤에 잠을 못 자요.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 화재를 일으킨 당사자 민지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 조사실. 민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민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파스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안 죽어서. 그래서 라이터를 사용했다. 네,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서 스프레이와 라이터를 같이 쓰면 불이 나간다고.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프레이 캔에 경고 문구가 있었다는 걸 아셨나요? 지금은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읽지 않았어요. 급하기도 했고 설마 이렇게 큰 불이 날 줄은. 결과적으로 8명이 다쳤고 재산 피해가 3억 원 이상입니다. 민지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를 줄은.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은 민지 씨를 중실화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중실화 부주의로 건물에 불을 낸 죄, 과실치상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에 벌금 7천만 원. 민지 씨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부주의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스프레이 캔에는 명확한 경고 문구가 있었고 상식적으로도 인화성 물질을 불 근처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했고 그 결과 8명이 다치고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민지 씨는 구속은 면했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고는 몇 달 후에 날 예정입니다. 예상 형량은 징역 23년,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보다 더 무거운 건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매일 악몽을 꿉니다. 불꽃이 솟아오르는 꿈,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꿈, 건물이 무너지는 꿈. 제가 한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감옥에 가든 안 가든 이미 제 마음속에 갇혀버렸어요. 그녀가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소방당국은 발표했습니다. 생활 속 화재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스프레이형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고 문구도 더 크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제조사에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비치 의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각자의 경각심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집에 있는 모든 스프레이 제품을 확인하세요. 살충제, 헤어스프레이, 파스, 방향제, 페인트, 방수 스프레이, 무엇이든요. 그리고 경고 문구를 읽으세요. 제대로 천천히. 인화성 물질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것은 불 근처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가스레인지 옆, 난로 근처, 전기 히터 옆, 전열기구 주변. 이런 곳에서 멀리 치우세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두 번째, 절대로 스프레이와 불을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민지 씨처럼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인터넷에서 누가 재미로 하는 영상 보셨나요? 따라하지 마세요. 그건 운이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운이 좋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왔다고요? 신발로 잡으세요. 휴지로 잡으세요. 살충제를 사세요. 전문 업체를 부르세요. 하지만 절대로 라이터와 스프레이를 함께 쓰지 마세요. 세 번째, 소화기를 준비하세요. 없다면 당장 사세요. 인터넷에서 10,000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을 익혀두세요.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꽉 쥐고 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연습해보세요. 화재가 났을 때 설명서를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네 번째, 대피 경로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건물의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계단이 막혔을 때 다른 출구는 있나요? 옥상으로 가는 문은 열리나요?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요.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 화재 대피 계획을 세우세요. 불이 나면 어디로 모이자. 비상연락처는 이거다. 누가 어떤 역할을 하자.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세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대피가 우선이다. 불을 끄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불이 아니라면 그냥 도망치세요. 물건을 챙기려 하지 마세요. 지갑, 휴대폰, 귀중품. 그런 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연기가 보이면 자세를 낮추세요. 바닥에 엎드려서 기어가세요. 아래쪽 공기가 더 깨끗합니다.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으세요. 문을 열기 전에 손등으로 문손잡이를 만져보세요. 뜨겁다면 반대편에 불이 있다는 뜻입니다. 열지 마세요. 계단으로 못 나간다면 옥상으로 가세요. 그리고 119에 신고하고 구조를 기다리세요. 창문에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지혜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소방관이 간발의 차로 도착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나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민지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25살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녁까지만 해도 내일 회사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기 전까지는요. 단 몇 초의 판단착오, 단 한 번의 부주의. 그것이 8명을 다치게 했고 수억 원의 피해를 냈으며 수십 명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민지 씨는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의 인생은 이미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냥 바퀴벌레를 놔뒀을 거예요. 아니, 신발로 잡았을 거예요. 라이터는 절대로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은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스프레이 제품이 보이나요? 어디에 있나요? 소화기는 있나요? 마지막으로 점검한 게 언제인가요? 비상구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만약 지금 당장 불이 난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준비된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왜냐하면 화재는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민지 씨처럼 평범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디 조심하세요. 부디 준비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스프레이와 불을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 당장 소화기를 샀다. 집에 있는 스프레이를 다 치웠다. 가족과 대피 계획을 세웠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작은 주의가 큰 생명을 구합니다.